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그간 경기 둔화로 주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 공개 시장도 함께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공모주 청약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고 또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아서 IPO 시장이 되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기업금융부 김학성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IPO 시장 이 분위기가 아주 훈훈한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국내 IPO 시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침체에서 차츰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주 코스피에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네네. 협동로봇 제조사 두산 로보틱스는 지난달 중순 진행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미 대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인 26,000원으로 확정하면서 증시에 입성했죠. 상장 첫날인 지난 5일에는 공모가의 2배인 51,400원의 거래를 마치며 시가총액 3조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46,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한때는 5만 원 안팎까지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두산 로보틱스를 예로 들었는데 이 회사가 IPO 시장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회사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공모주였기 때문인데요. 네네.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총 4,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이전에 올해 최대 규모 IPO는 지난 8월 1,900억 원을 끌어모은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였습니다. 이 두 회사 외에 올해 상장한 기업들은 모두 공모 금액이 1,0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주였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겨울 온돌방에 불을 떼면 아궁이와 가까운 아랫목부터 따뜻해지다가 온기가 점점 윗목으로 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IPO 시장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PO 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날 때도 중소형주부터 시작해서 대형주까지 투자 심리가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대형 공모주가 좋은 성과를 내는 걸 보면 네. IPO 시장의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퍼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IPO 시장이 이제 살아났다는 게 어떤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까? 네, 통계적으로도 이런 수치가 확인이 됩니다. 네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국내 증시 IPO의 총 공모 금액은 8,1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분기와 2분기에는 이 금액이 각각 7천억 원,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지난 3분기에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네. 4분기에는 이 수치가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 이달 초 상장을 완료한 두산 로보틱스에 더해 서울보증보험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또 다른 시가총액 조단위 대여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연간으로는 4조 원 안팎의 공모 금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시중에 상당한 유동성이 풀리기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수준을 웃돌 전망입니다. 그렇습니까?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이 상장하고 거래되는 시장이죠. 코스피의 문을 두드리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신규 상장을 위해 거래소에 예비 심사를 청구한 기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리츠를 제외하면 한 곳도 없다가 네.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4곳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3건의 청구가 한꺼번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서울보증보험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상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먼저 공모 금액 4천억 원의 두산 로보틱스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예. 먼저 서울보증보험입니다. 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달 12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상장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공모 금액 약 3천억 원에 시가총액 3조 원이 예상되는 서울보증보험은 오는 19일 마감하는 수요 예측을 거쳐 네. 다음 달 초 증시에 데뷔할 예정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2010년 지역난방공사 이후 13년 만에 등장한 공기업 IPO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끕니다. 공기업은 13년 동안 새로 상장된 곳이 없었나 봅니다. 네, 13년 만에 처음 등장한 셈이죠. 그리고 94%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서울보증보험 상장을 통해 공적 자금 회수의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네네. 예금보험공사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2년여간 유동성 위기를 겪던 서울보증보험에 1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네. 현재도 절반에 해당하는 5조 원 가량이 미회수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정부는 서울보증보험이 증시에 안착해 시장 가격이 형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소수 지분을 추가 매각하고 네. 최종적으로는 경영권 지분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보험업의 제한된 성장성과
전액 구주 매출로 이루어지는 공모 구조 등으로 인해 서울보증보험의 IPO 흥행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 구주 매출이라는 게 뭔데 왜 IPO 시장에서 흥행에 부정적인 거죠? 네, 공모 구조가 전액 구주 매출이라는 거는 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네. 기존 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만을 시장에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IPO의 목적이 투자를 위한 신규 자금 조달보다는 네. 대주주의 엑시트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제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 규모는 얼마입니까?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올해 최대 규모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공모가 상단 기준 6,6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서울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3조 원 안팎이고 11월 중순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IPO 최대어가 두산 로보틱스에서 이름이 바뀌겠네. 네, 이제 신기록이 경신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용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예. 회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은 종목 에코프로의 자회사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주목할 점은 회사의 빠른 성장세입니다. 네. 매출이 2018년 570억 원에서 지난해 6,600억 원으로 늘었는데요. 네.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어. 올해 상반기에도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연매출 1조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네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핵심 재료를 만드는 회사도 발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의 열렬한 반응도 예상됩니다. 사실 뭐 흥행을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인 것 같고요. 예. 다만 고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을 항상 따라붙는 이슈죠.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적정 기업 가치를 산출할 때 사용한 EV 에비타 배수,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 수치가 지난해 초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할 때 적용한 숫자에 비해 50% 가까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평가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고평가돼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해주신 곳들 외에도 뭐 지금 상장 시점을 좀 이렇게 재고 있는 기업들도 몇 군데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기업 가치 1조 원을 인정받으며 유니콘에 등극한 뷰티 테크 기업 APR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 APR은 지난달 말 코스피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예비 심사를 청구했는데요. 네. APR은 내년 초 상장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HD현대그룹의 선박 사후 관리 계열사 HD현대 글로벌 서비스가 지난달 주관사를 선정하며 상장 채비에 나섰고요. 네네. 유니콘 게임 개발사인 시프트업도 이미 지난 5월 주관사를 선정해 상장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또 SK 에코플랜트, LG CNS, CJ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이나 네. 컬리, K뱅크 등 올해 초에 상장 절차를 중단했던 회사들도 꾸준히 IPO 재개가 거론되는 주자들입니다. IPO를 새로 하는 곳도 있고 잠깐 쉬었다가 재개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IPO 시장에서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 중 하나가 이제 핵심 자회사를 떼내서 상장을 하는 중복 상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복 상장 문제가 올해 IPO 시장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지적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모두 중복 상장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네. 각각 모회사인 지주사 주두산과 에코프로가 이미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모회사가 증시에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가 또 상장하게 되면 모회사 주가는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겠죠. 핵심 자회사가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회사에 투자할 목적으로 그 회사 주식을 사면 되니까 그렇죠. 네. 모회사에는 굳이 또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두산의 주가가 최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두산의 주가는 두산 로보틱스가 수요 예측에 돌입한 지난달 11일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수요 예측 첫날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튿날인 12일에는 주가가 한때 16만 원 넘게 치솟기도 했는데요. 네. 그랬던 두산의 주가는 최근 줄곧 내림세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 5일 하루 동안만 20% 가까이 내리면서 최근엔 8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불과 한 달 만에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난 것이죠. 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고 자회사 중복 상장에 따른 지주사 할인 문제가 부각된 영향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 IPO 시장 그래도 이제 앞으로 분위기가 중요할 텐데 당분간 계속 이제 흥행이 이어질까요? 네, 업계에서는 금액 부담이 크지 않은 중소형주는 계속해서 괜찮은 성적을 보이겠지만 덩치가 큰 공모주는 옥석 가리기 장세가 펼쳐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거시경제 환경인데요. 네. 최근 들어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를 반영해 최근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예.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 주식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지켜봐야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 KPMG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 CEO들은 지정학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회사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 여기에 지난주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면 무력 충돌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